선희 씨, 오늘은 나를 거절하지 마요.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저와 그는 그 누구보다 가까워진 사이라는 걸 직감했어요. 그가 저의 손을 잡았을 때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침실에서 그와 저는 모든 걱정이 사라진 채로 숨소리를 공유했습니다. 저는 윤선희입니다. 55살이에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지역에서 꽤 알려진 베이커리 카페 사장이었죠. 프랜차이즈 매장 3곳을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딸 수연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며 독립해서 살고 있어요. 가끔 안부 전화는 하지만 각자 바쁜 일상에 치여 자주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정말 예측할 수 없더군요. 남편 정우가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모든 게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남편이 몰래 보증을 서준 대출이 몇억 원이나 있다는 걸 장례를 치르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매장들을 하나씩 정리해야 했어요. 20년간 쌓아온 모든 것들을 팔고 집까지 처분한 후에야 빚을 간신히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손에 남은 건 전세금 몇 천만 원이 전부였어요. 서울 변두리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예전 집에 비하면 정말 작은 공간이었죠. 방 2개에 조그만 거실, 그게 다였어요. 이사 박스들을 하나씩 풀면서 과거의 흔적들을 정리했습니다. 베이커리 카페 운영하며 받았던 상장들, 직원들과 찍은 단체 사진, 정우와 함께 다녔던 여행 사진들. 혼자 앉아서 라면을 끓여 먹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예전엔 직원들과 함께 웃으며 일하고 저녁엔 정우와 맛있는 걸 먹으러 다녔는데 이제 정말 혼자가 됐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과거에만 머물 수는 없었어요. 55살,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일을 해서 살아가야 했거든요. 인터넷으로 구인 광고를 찾아봤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더군요. 나이 제한이 있는 곳도 많고 제 경력과 맞는 일자리는 찾기 어려웠어요. 고민하던 중에 예전에 베이커리에서 함께 일했던 미영이에게 연락했습니다. 제 상황을 이야기하니 안타까워하면서 혹시 가정부 일은 어떻겠냐고 물어보더군요. 솔직히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어요. 사장님이라고 불리던 제가 이제 가정부를 해야 한다니.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미영이는 성북동에 사는 김 회장 댁을 소개해줬어요. 68살이고 부인을 몇 년 전에 여의었다고 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해외에 살아서 혼자 지낸다더군요. 집도 크고 월급도 괜찮다는 얘기였어요. 면접 보러 가는 날 아침 옷장 앞에서 한참 고민했습니다. 검정색 정장을 꺼내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정리했어요. 거울을 보니 예전 같지 않았지만 그래도 품위는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립스틱을 바르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게 내 새로운 시작이라고. 성북동 김회장 댁은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2층 단독주택에 마당까지 있는 고급스러운 집이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정갈하게 정리된 정원이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긴장이 되더군요. 첫 출근 날 아침 8시 김 회장이 거실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체격에 회색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어요. 나이에 비해 꽤 젊어 보였습니다. 제가 인사를 드리자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더군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일하게 된 윤선희입니다. 김 회장은 잠시 저를 살펴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정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신문에 시선을 돌리더군요. 첫인상은 무뚝뚝해 보였어요. 미영이가 미리 알려준 대로 집안 구조를 파악하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거실, 침실, 서재,
부엌까지 꼼꼼히 정리했어요. 김 회장은 중간중간 제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시선이 느껴졌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김 회장이 말했어요. 평소엔 간단히 먹는 편입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제대로 해드리고 싶었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재료들이 꽤 있었습니다. 된장찌개와 반찬 몇 가지를 만들어 차렸죠. 김 회장이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더니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거 정말 맛있네요. 그 말에 저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오후에는 빨래와 정리정돈을 마저 했어요. 해가 기울어갈 무렵 갑자기 김 회장이 부엌으로 왔습니다. 내일 아침은 빵이 있으면 좋겠는데 망설이는 듯한 말투였어요. 빵을 좋아하세요? 오랫동안 먹지 못했거든요. 예전에 파리에서 먹던 크루아상 맛이 그리워서.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움직였어요. 베이커리를 운영했던 제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내일 아침에 구워드릴게요. 다음날 새벽 6시에 집에 와서 오븐을 예열했습니다. 크루아상과 식빵, 그리고 제가 자신 있어 했던 호두 브리오슈까지 구웠어요. 지방 가득 고소한 빵 냄새가 퍼졌습니다. 김 회장이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발걸음을 멈췄어요. 코를 킁킁거리며 부엌 쪽을 바라보더군요. 이 냄새는 하면서 부엌으로 왔습니다. 각 구운 크루아상을 접시에 담아 내놨어요. 김 회장이 하나를 집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씹더니 갑자기 표정이 달라졌어요. 놀란 듯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빵 파리에서 먹던 맛이군요. 그리고는 시선을 제게 고정한 채 말을 이었어요. 정말 어디서 배우셨나요? 이런 맛은 흔히 낼 수 있는 게 아닌데. 제가 베이커리를 운영했던 이야기를 간단히 해드렸습니다.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그리고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걸 매일 먹을 수 있다면. 그 순간 김 회장의 눈빛이 전과 달라 보였어요. 단순히 가정부를 보는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한 달이 지나면서 김 회장과 저 사이에 묘한 리듬이 생겼어요. 매일 아침 각 구운 빵을 내놓으면 김 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드셨습니다. 점심 메뉴에 대해서도 가끔 의견을 물어보곤 했어요. 오늘은 뭘 해주실 건가요? 하면서 기대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이죠. 그날은 김 회장이 3박 4일 일본 출장을 다녀오는 날이었어요. 원래는 목요일 저녁에 돌아올 예정이었는데 수요일 오후에 갑자기 집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거실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일찍 오셨네요. 김 회장이 캐리어를 끌고 들어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이 예상보다 빨리 끝나서요. 집이 그리웠거든요. 그 말을 할 때 잠깐 제 쪽을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출장 어떠셨어요? 많이 힘드셨죠? 그럭저럭이었습니다. 아, 그런데 이걸 봤어요. 김 회장이 캐리어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예쁜 포장지에 쌓인 선물 상자였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정말 아름다운 도자기 찻잔 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얀 바탕에 푸른 꽃 문양이 그려진 일본 전통 도자기였어요. 찻잔 2개와 작은 찻주전자가 세트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예뻐요. 하지만 이런 귀한 걸 제가 받아도 될까요? 김 회장이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혼자 쓰기 아까워서 샀습니다. 좋은 차도 있는데 함께 마실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김 회장도 혼자 사는 외로움을 느끼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저와 똑같이 말이에요. 그럼 차를 한 잔 우려볼까요? 좋은 생각이네요. 선희 씨, 같이 차 한 잔 하시죠. 그 순간 깜짝 놀랐어요.
김 회장이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거든요. 한 달 동안 계속 실례합니다. 아니면 저기요 하고 부르셨는데 갑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왠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차를 우렸어요. 오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찻잔에 따뜻한 차를 따라 마시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일본 음식은 어떠셨어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괜찮았어요. 하지만 역시 집밥이 그리웠습니다. 선희 씨가 해주시는 음식 말이에요. 김 회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 말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과찬이세요. 그냥 정성껏 만들 뿐인데. 아니에요. 정말 맛있어요. 예전에 파리에서 먹었던 빵도 그렇고 매일 해주시는 한식도 정말 훌륭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다양한 요리를 다 잘하세요? 베이커리를 운영했던 이야기를 더 자세히 해드렸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던 얘기, 정우와 함께 메뉴를 개발하던 즐거웠던 시간들. 김 회장은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남편분이 많이 그리우시겠어요. 갑자기 목이 메었어요. 네, 가끔 정말 보고 싶어요. 특히 요리할 때요. 그 사람이 항상 맛있다고 해주곤 했거든요. 김 회장도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말했어요. 저도 아내가 그립습니다. 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익숙하지 않아요. 혼자 밥 먹는 게. 그때 처음으로 김 회장의 외로운 모습을 봤어요. 항상 의젓하고 완벽해 보였는데 그 순간만큼은 그냥 외로운 한 사람 같았습니다. 많이 외로우셨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요즘은 조금 나아졌어요. 선희 씨가 와서 집에 활기가 생겼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이상했어요. 따뜻하면서도 두근거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햇살이 김 회장의 얼굴을 비추는데 생각보다 다정한 표정이었어요. 그날 오후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찻잔 선물 이후로 김 회장과의 관계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무뚝뚝하지 않고 종종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아침에 빵을 내놓으면 오늘도 맛있겠네요 라고 말해주시고 점심 메뉴도 함께 정하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김 회장이 서재에서 나와 제가 저녁 준비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더니 갑자기 말했어요. 선희 씨, 오늘은 같이 저녁을 먹으면 어때요? 순간 손에 든 국자가 멈췄습니다. 한 달 반 동안 일하면서 항상 혼자 드시던 분이 갑자기 함께 먹자고 하시니까 당황스러웠어요. 저야 좋지만 괜찮으실까요? 혼자 먹는 게 심심해서요. 마침 좋은 와인도 있고 그날 저녁은 평소보다 정성을 들여 준비했어요. 갈비찜과 나물 반찬들, 그리고 김 회장이 좋아하시는 된장찌개까지 식탁에 예쁘게 차리고 나니 왠지 특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김 회장이 와인을 가져와서 따라 주었어요. 건배하죠. 맛있는 음식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와인잔을 부딪히며 마주 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김 회장이 음식을 정말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정말 요리 실력이 대단해요. 이런 음식을 매일 먹을 수 있다니 행복합니다. 과찬이세요. 맛있게 드시니까 저도 기분 좋아요. 와인 한 잔을 마시고 나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김 회장도 평소보다 말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어딘가로 갔다가 작은 앨범을 들고 왔어요. 이걸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앨범을 펼치니 젊은 시절 김 회장과 부인의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유럽 여행 사진이 많았어요. 파리 에펠탑 앞에서,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스위스 알프스에서 찍은 사진들. 부인은 정말 아름다운 분이었어요. 참 예쁘셨네요.
김 회장이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추억을 들려주었습니다. 이건 신혼여행 때 찍은 거예요. 파리에서 일주일을 보냈죠. 매일 아침 호텔 근처 베이커리에서 크루아상을 사다가 같이 먹었어요. 그러면서 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이 참 닮았네요. 그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동시에 복잡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저를 좋아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 돌아가신 부인의 대체제로 보시는 건지 헷갈렸거든요. 어떤 면이요? 미소 짓는 모습이요. 그리고 요리하는 뒷모습도. 아내도 요리를 참 좋아했거든요. 김 회장의 눈빛이 애틋해 보였어요. 과거의 추억에 잠긴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와인을 한 모금 마셨어요. 부인 많이 그리우시죠? 그렇죠. 하지만 요즘은 조금 다른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요? 김 회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선희 씨가 와서 집에 온기가 생겼어요. 사람이 있으니까 집다운 집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이상했어요. 따뜻하면서도 조금 무서운 기분이었습니다. 김 회장의 마음이 조금씩 제게 기울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저도 이 집에 와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혼자 전셋집에 있을 때보다 훨씬. 그래요? 다행이네요. 김 회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얼굴이 빨개졌어요. 와인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면서 계속 김 회장 생각이 났어요. 저를 부인과 닮았다고 했던 말, 그리고 집에 온기가 생겼다고 했던 말. 단순한 고용주와 가정부 사이를 넘어서는 뭔가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게 설레면서도 두려웠어요. 함께 저녁을 먹은 후로 김 회장과의 거리가 확실히 가까워졌어요. 대화도 많아지고 시선도 자주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침에 출근하니 김 회장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인사를 드리자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선희 씨, 오늘이 생일이죠? 깜짝 놀랐어요. 제 생일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면접 때 받았던 이력서에 적혀 있더군요. 특별한 날인데 뭔가 해드리고 싶어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정우가 세상을 떠난 후 제 생일을 챙겨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딸 수연이도 바빠서 안부 문자만 보내곤 했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특별히 해주실 필요는 이미 예약했어요. 오늘 저녁에 좋은 한식당에 가시죠. 제가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날 오후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 옷을 갈아입었어요. 평소보다 신경 써서 화장도 하고 예쁜 원피스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오랜만에 여자다운 모습 같았어요. 김 회장이 데리러 와서 함께 식당으로 갔어요. 한옥을 개조한 고급 한식당이었습니다. 조용하고 분위기 있는 곳이었어요. 코스 요리가 하나씩 나올 때마다 김 회장은 제 반응을 살폈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이런 곳에 와본 게 언제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으니까요. 오늘만큼은 편하게 드세요. 식사가 끝날 무렵 김 회장이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생일 선물입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정말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가 들어 있었어요. 고급스럽고 우아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이런 귀한 걸 너무 부담스러워요. 부담 갖지 마세요. 선희 씨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골랐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목걸이를 꺼내봤어요. 정말 예쁜 목걸이였습니다. 목에 걸어보려고 하는데 뒤쪽 클라스프가 잘 안 보였어요. 도와드릴까요? 김 회장이 차를 세우고 저를 도와주었어요.
제 뒤로 와서 목걸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김 회장의 손이 제 목덜미에 닿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클라스프를 채우는 동안 김 회장의 체온이 느껴졌어요. 남자의 향수 냄새도 은은하게 났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어서 김 회장이 들을까봐 걱정됐어요. 됐습니다. 김 회장이 손을 떼었지만 여전히 가까이 있었어요. 백미러로 제 모습을 봤는데 목걸이가 정말 잘 어울렸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제 얼굴이 빨개진 게 더 눈에 띄었어요. 정말 예뻐요. 김 회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목걸이를 말하는 건지 저를 말하는 건지 애매했습니다. 순간 차 안에 침묵이 흘렀어요.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선희 씨, 김 회장이 제 이름을 불렀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낮고 깊었어요. 네, 오늘은 나를 거절하지 마요.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김 회장의 진심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가정부와 고용주 사이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도 김 회장에게 마음이 기울고 있었거든요. 외로웠던 마음, 그리고 따뜻하게 챙겨주는 그 마음에 감동받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거실에 앉았어요. 김 회장이 와인을 따라주었습니다. 두 잔을 나눠 마시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말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김 회장이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저도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든든한 손이었어요. 그렇게 손을 잡고 2층 침실로 올라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혼자가 아니었어요. 김 회장의 품에 안겨 있으니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우를 떠나보낸 후 처음으로 다른 남자와 함께 했지만 죄책감보다는 안도감이 더 컸어요. 새벽녘에 김 회장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될까? 행복할 수 있을까? 복잡한 마음이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김 회장과 저 사이의 모든 게 바뀌었어요. 말투도 더 부드러워졌고 시선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김 회장이 제 손을 잡고 잘 잤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가정부와 고용주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된 거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이게 정말 사랑일까 아니면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는 일시적인 감정일까 싶었거든요. 김 회장의 진심을 의심하는 건 아니었지만 현실적인 걱정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저녁 김 회장이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불렀어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는데 분위기가 남달랐습니다. 선희 씨,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후회하고 있는 건 아닐까 걱정됐습니다. 뭔가요? 김 회장이 제 손을 잡고 진지하게 말했어요. 나와 함께 살아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들으니 당황스러웠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결혼하자는 얘기예요. 혼자 사는 것도 지겹고 선희 씨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거든요. 김 회장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농담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어요.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좀 당황스러워요. 시간을 드릴게요. 하지만 제 마음은 진심이에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잠을 못 이뤘어요. 김 회장의 제안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편으로는 행복했어요. 나이 들어서 이런 사랑을 다시 만날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첫 번째로 딸 수연이 생각이 났어요. 아직 28살인 딸이 엄마의 재혼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더군다나 김 회장은 딸보다도 나이가 많았어요. 13살 차이였습니다. 딸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두 번째는 나이 차이였어요. 김 회장은 68살, 저는 55살. 13살 차이가 크지 않다고 할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걱정됐습니다. 특히 김 회장 주변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 싶었어요. 혹시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세 번째는 사회적 시선이었어요. 가정부였던 제가 고용주와 결혼한다는 게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것 같았습니다. 김 회장은 성공한 사업가였고 저는 사업에 실패한 과부였거든요. 신분 차이라고 할 수도 있었어요. 며칠 동안 고민만 했어요. 김 회장은 제 대답을 재촉하지 않았지만 눈빛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일할 때도 자꾸 신경이 쓰여서 집중이 안 됐어요. 그러던 중에 딸 수연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요즘 목소리가 밝아진 것 같아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딸의 목소리를 들으니 더 복잡해졌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일단 모른 척 했습니다. 그냥 일이 재밌어서 그런가 봐. 그래도 조심하세요. 혼자 사는 거니까 건강 챙기시고. 딸의 걱정 어린 목소리를 들으니 눈물이 났어요. 정말 제가 행복해도 되는 걸까요? 김 회장과 함께 하는 게 옳은 선택일까요? 일주일이 지나도록 답을 못했어요. 김 회장은 점점 초조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하니 김 회장이 침울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제가 너무 성급했나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가 걱정이에요? 솔직히 말해주세요. 저는 마음속에 있던 걱정들을 하나씩 털어놨어요. 딸의 반응, 나이 차이, 주변 시선, 모든 것들. 김 회장은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다 이해해요. 하지만 선희 씨, 우리 나이에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살 필요 있을까요? 서로 좋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김 회장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마음이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사랑과 현실 사이에서 계속 흔들리고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고민한 끝에 결정했어요. 김 회장께 답을 드리기 전에 먼저 딸 수연이와 진지하게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제 인생이지만 딸에게도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주말에 수연이를 집으로 불렀어요. 오랜만에 딸과 함께 앉아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연이는 제가 요즘 표정이 밝아졌다며 좋아했어요. 엄마, 뭔가 좋은 일 있어요?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 보여요. 이제 말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말할 게 있어. 딸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뭔데요? 엄마가 재혼을 생각하고 있어. 수연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누구세요? 김 회장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줬어요. 어떻게 만났는지, 어떤 분인지,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수연이는 놀란 표정으로 듣더니 걱정스러운 얼굴을 했어요. 나이가 많이 차이 나네요. 68살이면 저보다도 많은 나이잖아요. 그래. 그래서 엄마도 고민이 많았어. 내가 어떻게 생각할지. 수연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엄마, 솔직히 처음엔 당황스러워요. 하지만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거든요. 혼자서 많이 외로우셨죠? 눈물이 났어요. 딸이 제 마음을 이렇게 잘 이해해 줄 줄 몰랐어요. 그분이 엄마를 정말 좋아하세요? 응, 정말 잘해줘. 엄마가 이렇게 소중하게 대접받는 게 언제였는지 모르겠어. 수연이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그럼 됐어요. 엄마가 행복하면 그게 제일 중요해요. 나이 차이 같은 건 별로 안 중요해요. 엄마 인생인데 남들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딸이 이렇게 성숙하게 생각해 줄 줄 몰랐습니다. 고마워, 수연아. 대신 조건이 있어요. 제가 그분을 한번 만나봐야겠어요. 다음 주에 김 회장과 수연이를 소개시켜 드렸어요. 처음엔 서로 어색해했지만 김 회장이 수연이에게 정말 정중하게 대해주셨어요. 딸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물어보시고 앞으로 잘 부탁한다고 인사하셨습니다. 수연이는 나중에 저에게 말했어요. 정말 신사 같으세요. 엄마를 진심으로 아끼시는 것 같아요. 안심이 돼요. 이제 김 회장의 자녀들과도 인사해야 했어요. 아들은 미국에, 딸은 호주에 살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이 화상 통화를 연결해 주셨어요. 먼저 미국에 사는 아들과 통화했습니다. 40대 중반의 의젓한 분이었어요. 아버지가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뻐요. 오랫동안 혼자 계셔서 걱정했거든요. 호주에 사는 딸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아버지가 외로워하시는 걸 알고 있었는데 좋은 분을 만나셔서 다행이에요. 저희가 멀리 있어서 자주 뵐 수 없는데 곁에서 잘 부탁드려요. 두 분 다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는 게 느껴졌어요. 김 회장도 자녀들의 반응에 안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양쪽 가족의 축복을 받고 결혼을 결정했어요. 나이를 생각해서 성대한 결혼식보다는 가족들만 모여서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수연이와 김 회장의 자녀들이 화상으로 참석했어요. 결혼 후 성북동 단독주택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가정부로 왔다가 집에 돌아갔는데 이제는 이 집이 제 집이 된 거예요. 신기하면서도 행복했습니다. 김 회장은 2층 안방을 예쁘게 꾸며줬어요. 제가 좋아할 만한 가구들과 소품들을 준비해 놓으셨더군요. 옷장에는 새 옷들도 가득했어요. 이제 진짜 우리 집이에요. 김 회장이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우리 집이죠. 선희 씨가 와서 비로소 완전한 집이 됐어요. 그날 밤 침실에서 김 회장과 나란히 누워 있으니 정말 꿈 같았어요. 55살에 이런 사랑을 다시 할 줄 몰랐습니다. 김 회장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늦었지만 행복한 시작이었어요. 결혼한 지 벌써 5년이 흘렀어요. 이제 저는 60세, 김 회장은 73세가 됐습니다.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간다는 걸 새삼 느껴요.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처음처럼 변함없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김 회장이 먼저 일어나서 커피를 준비해 놓곤 해요. 잠 잘 잤어요? 하고 물으며 이마에 가벼운 키스를 해주죠. 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설레는 순간이에요. 요즘은 매일 같이 한강을 산책해요. 손을 꼭 잡고 천천히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죠. 김 회장의 걸음이 예전보다 느려졌지만 저는 상관없어요.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거든요. 선이야, 오늘 날씨가 참 좋네. 정말 그래요. 이런 날엔 더 멀리 걸어볼까요? 좋지.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 김 회장이 웃으며 제 손을 더 꼭 잡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미소 짓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아마 다정한 노부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난해부터는 함께 봉사활동도 시작했어요. 근처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 식사 준비를 도와드리죠. 제가 요리를 하고 김 회장은 설거지와 정리를 맡아요. 처음엔 어색해했는데 이제는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줘요. 오늘 김치찌개 정말 맛있었어요. 어르신들이 고마워하시는 모습을 보면 뿌듯해요. 김 회장도 우리가 함께해서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다고 말해요. 여행도 자주 다녀요. 몸이 불편하지 않을 때까지 많은 곳을 보고 싶다며 김 회장이 계획을 세우죠. 작년에는 제주도에 일주일 다녀왔어요. 바닷가를 걸으며 파도 소리를 들었는데 정말 평화로웠어요. 여기서 사진 한 장 찍을까요?
김 회장이 제 어깨에 팔을 두르고 웃었어요. 사진 속 우리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주름이 늘고 머리가 휘어졌지만 눈빛만큼은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 그대로였어요. 올해 봄에는 경주로 벚꽃 여행을 다녀왔어요. 불국사에서 벚꽃이 흩날리는 모습을 보며 김 회장이 말했어요. 우리 사랑도 저 벚꽃처럼 아름답네요. 벚꽃은 금방 지는데 우리 사랑은 영원할 거예요. 제 말에 김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요. 다음 생에도 다시 만나요. 집에서 보내는 시간도 소중해요. 저는 여전히 매일 아침 빵을 구워요. 김 회장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거든요. 각 구운 빵 냄새를 맡으며 이 냄새가 나를 당신과 만나게 해줬어요 라고 말해요. 저녁에는 함께 드라마를 보거나 책을 읽어요. 김 회장이 안경을 쓰고 신문을 보는 모습을 보면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요. 그때는 무뚝뚝해 보였는데 지금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 알죠. 딸 수연이도 자주 놀러 와요. 이제는 김 회장을 아버지처럼 편하게 대해요. 아빠, 엄마 잘 부탁드려요라고 말할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져요. 김 회장의 자녀들도 한국에 올 때마다 저희를 찾아와요. 이제는 정말 한 가족이 된 기분이에요. 작년 추석에는 모두 모여서 함께 차례를 지냈어요. 김 회장이 이제야 완전한 가족이 됐다며 흐뭇해했어요. 어제 저녁 산책을 하다가 벤치에 앉아 쉬었어요. 석양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김 회장이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선이야, 당신을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저도 그래요. 정우를 떠나보낸 후 다시는 사랑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늦게 찾아온 사랑이 가장 값진 법이에요. 우리는 서로의 소중함을 알고 사랑하니까. 김 회장의 말이 맞아요. 젊을 때의 사랑과는 달라요. 이제는 서로를 잃을까봐 더 소중히 여기게 되거든요. 매일매일이 감사해요. 밤하늘의 별을 보며 김 회장과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73세와 60세, 우리 나이가 어떻든 상관없어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걸 우리가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함께 늙어가며 서로를 아껴주고 싶어요.